올라가는 종목 꼼짝마, 집 나간 당신의 수익률을 긴급 체포합니다. 주식 특수본에서 열리는 긴급 소집 회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저는 주식 특수본 대원 한수정입니다. 야심한 시각, 당일 급등한 종목, 그 이유는 무엇이고 조력자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급등해줄 종목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저희 적중률 99%의 특수본 회의에 참여하셔서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시장 상황 점검부터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양시장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별했던 내용이라고 하면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무려 8종목이나 되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지수 자체로 보자면 혼조세 속에서 코스피는 0.09%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은 0.25% 상승세 보였습니다. 921.48포인트로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일 미시장이 쉬어갔기 때문에 오늘 양시장에서는 약간의 관망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 대응 전략 또 세워 가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우리 전문가님도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 수사를 도와주실 전문가는 빅스 전문가고요. 단기 급등 전문 경찰관으로 이미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폭등 차트를 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종목 수익 실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종목도 정말 여러 개를 소개해 주십니다. 토네이도급 종목 검거율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종목으로 또 매매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과 함께 하신다면 어떤 종목들로 수익 낼 수 있는지 실력 검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이제 수익률표 중에 종목들의 최근 종목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익PN이라는 종목을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공략을 해서 지금 73%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RS 오토메이션,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코콤과 에이테크 솔루션 최근에 정말 뜨거웠던 종목이죠. 보안 관련주와 또 반도체 종목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은 어제 공략해서 오늘 수익 실현만으로 27%의 수익률 잡아갔고요. 드림시큐리티 역시 보안 관련주 KCS도 가져가셨고요. 로보스타도 어제 매도했습니다. 13%의 수익률. 러셀도 어제 당일 수익률로 지금 13%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수익률들 여러분도 빠른 시간 안에 맛보고 싶다 하신다면 폭등 차트를 노리는 우리 빅스 경찰관과 함께 지금부터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테마 수사 2가지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집중 수사 2가지는 자율주행과 보안이고요. 역시나 중요도는 별 3개짜리로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자율주행 테마부터 보시죠. 지난주에 현대차의 레벨 3 출시에 대한 이슈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AI 도입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쪽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또 보안 관련주는 스마트 홈과 연계되면서 여기에 또 더해지는 이슈로 기술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1급 기밀이 잠시 후에 공개가 됩니다. 전략들 챙겨드릴 수 있도록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빅스 경찰관의 적중률 99% 검거율을 보여주고 있는 공개수배 포착주 남아 있습니다. 방송 후반에 공개되는데요. 공개수배가 걸려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좀 더 빠르고 강력한 수익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수배 탕탕탕!
네, 주식특수본 특별수사본부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시장 마무리가 됐는데 뭔가 혼조세 속에서 좀 꺼림직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도움 말씀 필요하겠죠. 우리 빅스 경찰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어제 증시가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조금 더 기대를 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도 역시나 이 미국 증시가 하루 쉬어가는 바람에 국내 증시도 장중 내내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만들어냈는데요. 장중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증시도 어느 정도 변동성을 만들어냈으나 장 초반에 자율주행 테마만 좀 일부 강세를 보였을 뿐 오늘 다른 테마들은 잠시나마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율주행 이후에 테마가 움직인다면 어떤 테마가 움직일 것이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증시가 쉬었다면 이제는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신기간 동안 이후부터 다시 조정을 보일 것인지 여기에 따른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겠죠. 여러분들이 이 증시 상황에서 알맞은 전략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열심히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에 또 시장의 전반적인 느낌을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전일 미증시가 쉬어가게 되면서 오늘은 좀 갈피를 잡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거든요. 또 다양한 테마들이 또 오늘 떠오르고 있으면서 또다시 한번 테마 장세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시장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시장 점검부터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수 자체는 좀 강한 상승이 아니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상한가 종목도 8종목이나 되고 일부 테마가 굉장히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좀 한쪽으로 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 수급 썰림 현상은 지난 2차 전지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왜 이러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증시가 위로 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주가들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지수가 따라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건데 사실상 2차 전지의 수급이 분산되고 와야 된 이후부터 재차 국내 증시에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최근에 이 초전도체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테마주들만 매일같이 하나같이 딱 하루에 한 테마 정도만 수급 썰림 현상으로 강세를 보이고 네. 나머지 종목들은 일부 계속 쉬어가는 흐름들만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적으로는 이게 지금 증시에 지금 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테마들도 같이 뭐 매일같이 돌아주고 순환도 돌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증시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 섣부르게 투자자들도 조금 약간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증시는 또 어땠느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오늘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 변동성의 장중 등락을 좀 보이면서 양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되었죠. 코스피는 0.09%에서 하락 마감되었고 코스닥은 0.25%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사실상 오늘 그나마 상승폭을 만들어냈던 코스닥도 지금 위에 보시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의 비례수가 보이실 거예요. 지금 딱 보더라도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월등하게 많죠. 네. 이는 어떻게 보면 테마주들에 대한 수급이 확실하게 쏠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지금 조금씩 루즈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물가와 중국 경기 우려에 초반 매물도 어느 정도 오늘 출회되는 모습도 만들어냈었죠. 이 벽개형 관련 이슈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벽개형 관련 이슈에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달러 채권이자 지급을 했다는 소식 속에 어느 정도 증시 분위기는 조금 더 바뀔 가능성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증시는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여기에 대한 수급세는 다시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냐? 오늘 그 차이신 서비스 PMI 지수가 좀 발표가 되었어요. 중국에서. 왜 그러냐면 오늘 사실 미국 증시도 전일 쉬었기 때문에 오늘 증시에 대한 분위기를 바꿔줄 만한 이슈가 사실상 중국의 지표였거든요. 네. 그동안 이 증시를 강하게 눌렀던 것 중 이슈 중 하나가 이 중국의 경기 우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역시나 일부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중국 경기 우려가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국 증시도 큰 폭으로 좀 하락을 다시 한번 재차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럼에도 이렇게 혼조세를 보였던 시장이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자율주행 테마를 비롯해서 반도체나 2차 전지 테마들이 일부 조금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걸 관심 있게 담았냐라고 본다면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 시장 마지막까지 조금 지켜보셨더라면 반도체 업종들이 강하게 마지막에 반등을 좀 만들어내는 걸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전기전자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조금 해주는 모습이었고 화학과 유통 그리고 기계 업종에 조금 더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네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그나마
장 중까지만 해더라도 어느 정도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매도세를 보였고 코스피에서는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선물지수에서는 아쉽게도 매도를 조금 했지만 이 현물지수에서는 양지수 모두 매수세로 전환을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조금 더 안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수 차트를 잠깐 보자면 어제도 사실 이런 혼조세를 만들어냈었잖아요. 네. 양지수 모두 빨간 양봉으로 마감이 됐었으나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고 코스피는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 역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조금 기대를 좀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혼조세로 마감됐던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전일 상승분을 되돌림하는 흐름을 오늘 만들어내고 있었고 특히 기술적 부분상 60일선의 저항대가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스피 지수로 보시면 여기 초록색깔 선 보이실 거예요. 이 초록색깔 선에서 지금 맞고 있는 저항대에서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이 60일선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수급이 완만하게 들어와야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의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에 대한 재료가 조금 부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지표들도 사실상 어느 정도 선반영이 다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료가 좀 공백이 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 증시가 지금 충분히 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도 있지만 어느 정도 횡보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를 해두어야 되겠죠. 자, 금리와 개별 대형주 수급 동향의 움직임을 보이기 굉장히 쉬운 상황입니다. 자칫 조그마한 이슈가 나오더라도 상승과 하락, 이 급등하게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잘 대처를 해야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우리가 좋은 종목을 들어가도 수익을 꼭 챙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요즘 최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은 하고 있지만 네. 대형주들의 수급이 조금씩 분산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사실상 이제 대형주들에 대한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가 나왔으면 이게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기술주에 대해서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다려 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과대 낙폭되었던 업종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증시 흐름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갑자기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보시면 네. 뜬금없이 갑자기 직선을 미팅이 끝나고 경기 긴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시작하자마자 네. 뭐가 뜨기 시작했어요? 자율주행 뜨기 시작했고 카메라 모듈 뜨기 시작했고 양자, 뭐 보안주 이런 것들 막 기술주도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네. 지금이 딱 그런 시기 속에서 테마의 선환매가 어느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갈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과대 낙폭된 업종들을 쏙쏙 골라 나와야 어느 정도 수익을 이 혼조세가 보이고 횡보장이 지속되더라도 수익을 꼭 챙겨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테마들도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테마들에 대한 브리핑이 연속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일 당장 움직일 테마들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서 이번 주만큼은 꼭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찰관님, 그러면 우리 네. 지금 기술주들을 좀 집중적으로 담아보자라고 하셨는데 네. 기술주에도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있고 이게 또 단기 이슈 테마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모아가야 될지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는 네. 이게 지금 경제에 대한 부분 어느 산업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은데 어. 사실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나 뭐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슈 그리고 뭐 UAM에 대한 앞으로 올라갈 이 성장주들이 기술주들이 네. 있잖아요. 지금까지 사실 지속적으로 큰 호재들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어. 근데 지금까지 그런 호재들을 달고 올라가지 못했던 것은 아무래도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약세를 보이는 게 기술주와 성장주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종목들도 힘을 쓰지 못했던 건데 아.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의 수순이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동반되자마자 큰 이슈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상승폭을 확대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9월 FOMC 회의에서는 좀 금리 동결이 우세하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지금 그렇고 지금 인식하는 부분 자체가 잘하면 여기서 지표가 지금 원래는 더 안 좋게 나와야지 네네네. 되게 막 시장이 우려가고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와야 시장이 호재로 좀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본다면 조금 더 네. 좋은 정보 가질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을 도와주셨습니다. 진짜 요즘에는 뭐 배드뉴스가 굿뉴스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경제가 둔화되면 오히려 시장이 조금 환호하는 분위기로 지금 기술주들이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처음에 신호탄은 초전도체 같은 뭔가 실제가 불분명한 것이 신호탄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구체적으로 우리 미래 산업과 연관된
자율주행과 관련된 또 내용까지 오늘 카메라 모듈까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깊이 있게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또 수익을 놓치셨다면 오늘까지 수익을 놓치셨다면 바로 오늘부터 내일부터는 수익으로 실현하실 수 있도록 빅스 경찰관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긴급 소집 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함께 참여하시면서 수익도 챙겨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 빅스 경찰관님이 이렇게 속속들이 시장의 구석구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익률도 아주 면밀하게 잘 챙겨주셨을 것 같은데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좀 보시긴 했는데 굉장히 좋은 수익률들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가 아주 최근에 수익 낸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에이테크 솔루션이 어제 공략해서 오늘 익절을 했는데 27%의 수익률 가져가게 됐고요. 러셀도 어제 공략해서 어제 수익 냈습니다. 13%의 수익, 그리고 로보스타도 어제 매도를 하셔서 13% 이렇게 수익률 챙겨갔는데 그 전에 뭐 약간 오래 보유하더라면 아마 30% 이상 이렇게 수익률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또 테마들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빠른 수익률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종목 한번 리뷰 들어볼까요? 어떤 종목부터 해볼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좀 브리핑을 해볼 종목은요.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8월 11일 날에 어. 이 방송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로봇주들 되게 핫했잖아요. 너무 뜨겁죠.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로봇주는 네. 뜨거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아까 전에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수순이 마무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기술주 성장주도 올라간다라고 브리핑 드렸죠. 그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최종점까지는 다 왔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될 건 뭐냐? 그동안 기술주 성장주들 많이 눌려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추적을 해서 종목을 수익을 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화면 같이 보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자, 8월 11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은 그때 당시에 공개수배 포착주로 제가 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로보스타라는 종목인데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여러분들 거짓말 하나 없이 그때 당시에 공개수배 포착주로 제가 로보스타를 드렸어요. 로보스타 지금 차트 흐름 지금 보이시죠? 네. 이 차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들어왔을까? 노란톡방 들어와서 저랑 같이 이 종목 수익 냈을 겁니다. 자,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렸던 타점은 이때예요, 이때. 지금 자주 색깔로 이 사각형이 보이시죠? 이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 종목 로봇테마로서의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으니 같이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쉽게도 시장이 조금 더 혼조세를 보이고 변동성을 만들어내면서 이 종목도 지수 이기는 종목은 없다고 같이 조금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정폭은 약 12%에서 15%까지 조정폭이 나왔으나 그때 당시에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떨고 계셨어요. 이거 지금 10%가 빠지는데요. 이거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이거는 들고 가야 된다라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바닥을 잘 다잡아 놓고 바로 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에게 13%만의 수익을 주었습니다. 사실 3주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기다림을 했었지만 그 3주라는 시간 대비했을 때 13%의 수익 어떻게 보면 좀 작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어갔고 그리고 결과로는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자, 그때 당시 방송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저와 같이 제가 8월 14일 날에 로보스타를 34,000원에 잡아드렸습니다. 매수가. 아쉽게도 다음날 바로 조금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을 만들어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종목을 믿고 기다리면서 수익을 13%나 챙겨 나왔다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자, 이거 더 가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이 종목 로보스타 13%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당시에도 분석을 좀 해드렸을 거예요. 네. 지금 로봇 테마의 붐이 일어나는 이유가 결국엔 삼성전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기 때문에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관절 같은 이 로봇 부품들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로보스타가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M&A나 뭐 인수합병을 하는 게 아니어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어제 윗꼬리도 달았고 오늘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도 만들어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전고점 돌파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이거 이제 화면을 먼저 좀 보여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 인증도 봐야 되죠. 네, 우리 인증도 한번 시청자분들.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때 당시에 로보스타를 보시고 저랑 같이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 화면상으로 보여드렸죠. 제가 종목을 어떻게 드리는지. 자, 그때 당시에 제가 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매수 타점을 보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매수 타점을 같이 공유를 또 해주셨어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많은 분들이 함께 공략을 하시면서 떨어져도 믿고 기다렸던 결과가 지금 이렇게 오른쪽 사진으로 이 분들이 기다리셔서 결국에는 이렇게 수익으로 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수익 리뷰할 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자, 두 종목을 조금 더 먼저 해볼 건데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수익률표를 같이 보셨잖아요. 거기에 단 하루 만에 공략해서 수익을 냈던 러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러셀이라는 종목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을 시청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움직일 가능성으로 높은 것을 드렸던 게 로봇과 자율주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중에서 로봇에 대한 후발주자로 제가 드렸던 게 바로 러셀이었습니다. 자, 땡땡 종속회사 땡땡 로보틱스가 무인 운반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로봇 관련주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 종목도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진입했던 곳이 이 빨간색 윗꼬리 보이시죠? 빨간색 윗꼬리. 네. 이날 시초가로 들어갔습니다. 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윗꼬리가 몇 프로 수익이었을까요? 10%가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것도 한 번에. 자, 13% 수익을 한 번에 챙겨왔고, 아까도 말했던 종속회사 러셀 로보틱스가 무인 운반차에 대한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로 현재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나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드리겠다라고 한 종목이었고, 자, 약속 지켰습니다. 여기 약속 지켰고 정확하게 매수 타점 전략 어떻게 잡아드렸냐? 자, 뒷페이지 보시면 지금 러셀이라는 종목 매수 전략 시초가로 제가 전략 잡아드렸죠. 정확하게 이때 당시에 시초가로 들어갔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쭉 상승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13%대까지 우리가 수익을 또 챙겨 나올 수가 있었네요. 자, 러셀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두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지난주에 제가 자율주행이 1차적으로 이미 상승폭을 만들어냈었는데 이 자율주행 이번 주가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이 다음 주에도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후발주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보시면 이 종목만 보면 된다라고 드렸던 게 바로 에이테크 솔루션이었어요. 자, 제가 이 종목 그때 굉장히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자,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 라이다 부품 개발을 진행을 하고도 있지만 여기 아래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라는 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왜? 자율주행에 대한 기업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주주로 있다.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기술이 그만큼 뛰어나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우리가 알 수가 있었겠죠. 자,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저희가 이날 장대 항복 나온 날 있을 거예요. 이 장대 항복 나온 날 시초가로 제가 매수 진입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수혜받을 가능성 그리고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었고, 이 종목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란 톡방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약속 지키면서 전략 다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됐을까요? 자, 시초가로 진입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쭉 상승폭 이어지다가 오늘 또 한 번 어제 시외 상한가까지 갔었습니다. 또 시외 상한가까지 갔다가 아쉽게도 좀 내려오긴 했지만 오늘 그 상승분 정확하게 반영하게 되면서 약 이틀 동안 우리가 보았던 수익률이 지금 13%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목의 수익률 이틀 만에 27%입니다. 이때 당시에 양봉과 음봉 두 개 동안 우리가 시초가에 진입했을 때 우리가 이 종목 들어갔을 때 볼 수 있었던 수익률이 무려 27%라는 소리예요. 자, 그만큼 제가 정확하게 이 시장에 대해서 종목 어떤 테마가 움직일 것이고 어떤 종목 우리가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제가 누누이 강조 드리고 있죠.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첫 번째 테마로 자율주행을 가지고 왔지만 그리고 그 뒤에도 보안 테마가 또 가지고 왔죠.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다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후발주자도 제가 챙겨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방송 끝까지 꼭 들어보시고 나도 그 종목으로 한번 공략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의에 꼭 들어오셔야겠죠? 네. 일단 들어오시는 방법은 안내 따로 받으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수익 많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렇게 수익 리뷰를 해봤는데 정말 수익을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뜨겁다라고 생각했었던 테마들을 모두 다 잡아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로보스타로 13%의 수익률, 그리고 러셀이라는 종목으로 13%의 수익률 하루 만에 잡아주셨고 에이테크 솔루션까지 수익 챙겨주셨습니다. 자율주행으로 두 종목 다 잡아주시고 로봇주로 한
종목 잡아주셨는데 이런 테마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오늘의 테마까지도 계속해서 집중해 보셔야 되겠죠. 저희와 계속해서 방송 시청하시면서 긴급 소집 회의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집중수사 테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집중수사 테마, 이제 첫 번째 자율주행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담아야 된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이제 자율주행 하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이라는 아주 세부적인 테마에서 좀 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 같았는데 저도 이렇게 차트들을 보니까 굉장히 종목들이 좀 바닥 구간에서 있는 상황에서 상한가도 기록을 하고 급등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좀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또 이슈도 궁금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 어느 정도 웬만한 종목들 많이 다 올라갔잖아요. 이미 아직도 올라가고 있고 뭐 올라갔다가 눌림목 조정폭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이미 상한가에도 간 종목들이 있을 뿐더러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금요일 날 자율주행 이번 주에 또 움직일 거니까 관련주들 꼭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어제 미리 좀 자율주행이 먼저 좀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을 만들어냈지만 아직까지 제가 직접적으로 자율주행 이 이슈 때문에 움직일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알고 계시겠지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이제 IAEA라는 모빌리티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에요. 네, 네. 근데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런 자동차의 기술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사지만 여기서 직접적으로 삼성전자가 참가를 하게 되면서 어떤 걸 가지고 온다 그랬죠? 자율주행에 대한 그리고 스마트카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비전을 발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진심이고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이슈가 있었죠. 테슬라와 관련된 건 조금 이따가 볼 테지만 어찌됐든 본격적인 제가 말했던 이슈 자체는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상 보시면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거짓말 없이 정말로 이번 주에 자율주행 또 움직일 거예요 라고 제가 다음 주 집중수사 테마로 가지고 왔던 거 지금 화면으로 보이실 겁니다. 자, 자율주행 테마 오늘은 또 어떻게 움직였냐? 삼성전자가 테슬라로 추정되는 미국의 자동차 업체와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슈 속에. 네. 삼성전기잖아요. 근데 이거 테슬라 맞아요? 사실 지금 네. 시장에서는 조금 시시하고 있고 네. 정말로 삼성전기에서도 본격적으로 뭐 공시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수조 원대에서 재료를 가져갈 만한 업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범인 자체가 테슬라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죠. 테슬라였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네. 그럼 어찌됐든 결국에는 자율주행의 이 전 세계적으로 1위의 기업이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번 이런 이슈로 자율주행이 움직였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 같이 더 볼게요. 네. 자, 사실 자율주행이 움직인 건 아니에요. 자율주행이 묻어있긴 하지만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움직였어요. 왜? 테슬라의 주요 승용차 사이버트럭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것이라고 이슈가 나왔는데 규모는 여기에 수조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 수조 원대에 대해서 카메라 모듈을 수주를 해줄 만한 기업 사실상 우리가 뭐 손에 꼽고 보아도 크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테슬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테슬라 자율주행 반도체 수탁 생산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아마 아실 겁니다. 반도체 수탁 생산이라고 해서 이 삼성전자가 테슬라에 대한 자율주행 메모리 반도체를 수탁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다음으로 나온 게 카메라 모듈입니다. 삼성전기가 카메라 모듈까지 수주하면서 삼성과 테슬라 간의 미래차 협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강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실 지금 뭐 자율주행 반도체나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카메라 모듈이나 뭐 기타적으로 조금 더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이슈, 삼성전자와 테슬라 이슈를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특징주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특징주, 옵트론텍인데 어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율주행 관련주들 어제 시간회에서 상한가를 갔다 그랬잖아요. 자, 옵트론텍이 거기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오늘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작부터 상한가에 꽂히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만큼 재료가 강한 걸 가지고 있는데 전장용 자율주행 시스템 레벨 4에 적용되는 카메라 렌즈의 개발에 성공해서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슈를 이런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카메라 모듈에 대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부터 지금 이미 그런 낌새가 충분히 있었어요. 갑자기 느닷없는 거래량이 거래량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매집하는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이어서 오늘 또 이슈를 달고 이렇게 점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대장주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내일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떨어진다고 해서
무턱대고 잡으면 안 돼요. 왜? 떨어지는 칼날에 잘못 잡으면 손 베입니다. 어느 정도 완전히 내려왔을 때 이제 좀 얌전한가 싶을 때 들어가야겠죠. 그런 타점은 제가 어디서든 언제든지 꼭 드릴 테니까.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사실 제 종목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쓰는 거. 에이테크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네. 건데 사실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인 기업이기 때문에 별 다른 재료가 없어도 충분히 부각될 만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옵트런텍이 지금 카메라 모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에이테크 솔루션도 그 못지않은 자율주행에서 충분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우리가 두 종목 정도 이렇게 특징적으로 살펴봤는데 네. 그러면은 뭐 우리가 결국에는 자율주행을 뭘 공략해야 되냐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저 자, 근데 여기서도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냥 어떤 오늘 것이죠? 옵트론텍을 보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 진짜 안 풀리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장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이미 굉장히 뭐 5만 원 이상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지금 3천 원이다 보니까 네. 지금 공략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사실- 칼날 베이나요? 손 베어요? 근데 그게 있어요. 네. 이 옵트론텍이 정말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네. 있는데 자, 삼성전자 언젠가는 10만 원, 20만 원 갈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얼마에 있어요? 지금 7만 원 이제. 네. 네. 어찌됐든 2020년도에 이 10만 원까지 갈 뻔했다가 결국에는 눌려서 지금 5만 원, 6만 원까지 또 내려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언제 갈지 파동을 모르니까. 그리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옵트론텍은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존에 뭐 5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다 하더라도 네. 지금 당장 5만 원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조정과 이 상승이 반복이 될 건데 옵트론텍이 뭐 내일 다시 점상한가를 연이어서 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거기에 가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떨어지는 종목 잘못 잡으면 또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이거 이제 자율주행 끝난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눌림목을 이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후발주 봐야 되겠네요. 네. 네, 후발주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네. 후발주를 볼 건데 화면 같이 보실게요. 네. 자, 지금 화면상 보이시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현대차 그룹의 이 스마트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공급하는 기업인데, 자, 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뭐냐? 제어를 위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장치 내에 존재하는 전자 시스템 기능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술을 그리고 재료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지금 왼쪽에 지금 이때 당시에 2월 달에 보시면은 저점 대비 12,000원부터 19,000원대까지 강한 상승을 한번 보여줬던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때냐면 저희가 공략했을 때입니다. 저희가 한번 공략해서 이렇게까지 수익을 냈었고 지금 다시 눌림목이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지금 다 이어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상승폭에 대해서 물량을 다 소화해 놨기 때문에 다시 점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증빙하는 것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이 거래량 급증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강한 상승 이후에 단기 이평선까지 쉽게 내려오지 않고 단기 이평선이 올라가면서 이 종목들의 캔들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자율주행 재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 재료를 어느 정도 분석이 됐다면 고점 돌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재료가 좋기 때문에. 하지만 방금 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종목이는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종목들이 대다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목을 공략할 때는 전략이 필수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 종목도 지금 당장 들어가서 상승이 바로 나오면 좋겠지만 눌림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전략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전략은 회의에 참석을 하셨을 경우에만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늦지 마시고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고 회의까지 꼭 참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테마 자율주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율주행 테마 안에서도 오늘은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양상 또 상한가 옵트론텍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옵트론텍을 좀 공략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너무 장중에 많이 했었는데 결국엔 이 상한가 따라잡기가 좀 무서워서 잡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쉬운 마음을 빅스 경찰관님이 후발주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자율주행 테마 안에서도 에이테크 솔루션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큰 수익률을 가져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후발주 잡으시면 여러분들은 좀 아쉬운 마음 달래시면서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이 후발주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될까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저희 긴급 소집 회의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시간 오픈되니까요. 한 20분, 25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두 번째 보안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보안 테마도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거든요. 네. 뭐 양자모, 양자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홈 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정말로 이 세계가 변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기술력도 변화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는데 점점 데이터 사회로 이게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그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뭐가 따라와야 되겠어요? 보안에 대한 기술력이 점점 강화되고 따라 붙어야 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보안 관련주들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보안 관련주들 그거 뭐 큰 재료도 없고 공략해도 크게 재미도 못 볼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를 또 덧붙이자면은 보안 관련주와 여러분들 최근에 양자암호 관련주를 또 굉장히 부각받았었죠. 네. 보안 관련주들이 양자암호 관련주들과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왜? 여기에 따라서 양자 보안이라는 재료까지 탄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테마로서의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관련주들이 사실상 양자암호의 재료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다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주 지금 충분히 봐도 될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떤 이슈로 오늘 보안주가 또 부각을 받고 있고 제가 왜 또 보안주를 갖고 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정부가 2027년까지 정보 보호 산업 시장의 규모를 30조 원까지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말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계 시장 5위권까지 진입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냥 발표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4년간 관련 예산에 1조 1,000억 정도를 투입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정보 보안 시대에 대해서 기술을 강화해 보겠다, 개발을 해 보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이슈를 하나 또 살펴보자면 세계 첫 양자 그리고 UAM에 대한 사실 표준화 기구 연대 출범을 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점점 이 양자와 보안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끊이지 않고 점점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보안 관련주들이 여러분들이 최근에 막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에 비해서 본다면은 그거 별로 안 움직인 거 아닌가요?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의 움직임을 본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디지캡이라는 종목을 같이 볼 건데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보호 솔루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보안 관련주의 대장으로서 여기서 5,000원부터 6,380원까지 거의 20%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보안 관련주의 대장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지금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어찌됐든 바닥을 잡아내면서 수급이 동반됐고 네. 여기에 대한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종목도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모니터랩이라는 종목을 볼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바닥에서부터 지금 최근 6월 달에 시장이 약했던 부분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 주가도 하락하고 있었고 7월 달에 바닥을 잡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횡보를 해주면서 수급을 다시 동반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바닥 따지기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가능성을 지금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 보안 제품이나 여기에 대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에 지금 현재로서 부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두 종목 다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공략을 직접적으로 해본다면 저는 이 모니터랩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두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 차트 자체도 바닥에 있고 재료도 충분하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종목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그 전에 시간의 보안주들을 오늘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이슈들을 브리핑을 해드렸잖아요. 네. 그런 이슈들 속에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시간의 이 보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2위의 시큐리티, 그리고 3위의 모니터랩, 그리고 센즈랩이나 지니너스, 그리고 보시면 드림 시큐리티, 시큐센, 사이버원 등 지금 상단에 위치한 보안 관련주들이 전부 다 시간에서 급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내일 또 한번 이 시간의 관련주들이 내일 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종목 사실 이 상승 안에 있습니다. 목록 안에. 궁금한 게 근데 네. 이게 보안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네. 지난주에 올랐던 종목들은 뭐 KCS, 그다음에 드림 시큐리티 이런 종목들이 주도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또 약간 생소한 종목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변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네. 보안주와 양자암호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양자암호에 대한 재료 그리고 사업을 하는 기업도 있어요. 네. 근데 지난주에 같은 이 양자암호 테마들은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나왔을 때 양자암호 테마 안에 있는 보안주들이 올라갔을 뿐이지만 이번에는 본격적인 보안 관련에 대해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양자암호가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다 하더라도 보안 관련주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후발주 또 봐야겠네요. 네, 우리가 후발주를 같이 볼 건데 사실 이 종목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미 회의 참석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 종목 드렸습니다. 이 종목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드리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왜?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한 종목이고 사실 오늘 이렇게 윗꼬리를 한번 보였잖아요. 윗꼬리를 보였는데 조금 아쉬운 흐름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에서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재차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현상 보더라도 윗꼬리가 굉장히 많아요. 중간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여기 때까지 한다면은 네 번, 그리고 여기에 밀집되어 있죠. 이렇게 끼가 윗꼬리를 자꾸 달아주는 종목들은 어찌됐든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 그 전에 대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재차 상승을 볼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종목 직접적으로 우리가 내일 같이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의에 늦지 마시고 필히 참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집중수사 테마는 보안 테마였습니다. 지난주 양자암호, 양자컴퓨터 이슈도 있었지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보안과 직접 연관이 된 종목들이 오늘 강세 가져갔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시대가 디지털화되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도 후발주를 가지고 나와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개를 우리 긴급소집 회의 방에서는 해주셨다고 하는데 아직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셔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보안 관련주로 내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얼른 들어오셔서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지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휴대폰에 뜰 텐데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긴급소집 회의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 열려있는 시간은 한 10분도 안 남았습니다. 늦기 전에 얼른 들어오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만 남았습니다. 오늘의 공개수배 포착주 이 시간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율주행도 봤고 보안도 봤는데 오늘의 공개수배 포착주는 어떤 테마에서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공개수배 포착주는요. 바로 로봇에서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로봇 좋습니다. 네. 사실 로봇이 하나가 없으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로봇을 준비를 했는데 네. 로봇을 준비를 한 줄 알고 갖고 왔다가 제가 양자암호를 또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네. 로봇주를 또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네. 하면서 준비한 게 양자암호 관련주였어요. 오늘 자, 약간 아슬아슬했는데 네. 괜찮았습니다. 자, 로봇도 좋고 양자암호도 좋죠. 네. 결국에는 제가 아까 이슈적인 부분을 다 브리핑을 해드렸죠. 시간회에서 양자암호 보안 관련주들 전부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련주 또 한번 살펴보고 직접적으로 공략을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자, 어떠한 기업인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및 관제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유무선 통합 솔루션 그리고 여기에 원격 전원, 제어 솔루션과 통합 관리 시스템 등 여기에 대한 보안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기술 개발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안에 대한 이슈를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 맨 아래에서는 뭐가 있어요? 양자암호에 대한 재료가 있어요. SK텔레콤이나 SK스퀘어 자회사 IDQ와 양자암호 통신 기반 가상 사설망 기술 개발을 완료를 했다라고 지금 이 기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양자암호 이슈를 조금 인터넷 토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최근에 SK텔레콤이 이렇게 양자암호에 대한 진심인 모습을 기사로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SK텔레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같이 한 기업이 어디라고요? 현재 이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업적인 분석을 잠깐 해봤는데 이 기업이 어찌됐든 양자암호와 직접적인 연관성도 있고 보안에 대한 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재료를 갖고 있는 이 종목을 함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적인 부분을 본다면 지금 이 차트상 지금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올해 3월 달에 됐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수급세가 몰리는 모습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이때 당시 신고점도 만들어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다시 한번 눌림목을 재차 만들어냈지만 바닥에서부터 뭐가 들어와요?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연이어서 두 번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때 당시에는 두 번의 상한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상승폭을 보였던 종목이 이때 당시에 윗꼬리를 길게 달고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조정을. 자, 그러면 이 종목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종목이 지금 어찌됐든 윗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엔 사실상 까다로운 구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슈로 인해서 수급세가 끊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이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종목 단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아직 받아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로서 지금 최근에 조정 다 이어져 오고 오늘 빨간색 양봉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략을 해볼 겁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의 재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안에 대한 재료도 갖고 있고 양자암호에 대한 재료도 갖고 있고 어찌됐든 양자암호에 대해서 직접적인 SK텔레콤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양봉 상한가 두 개가 그걸 증빙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수익을 챙겨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린 이 종목을 포함해서 유력 상승 종목 두 개까지 모두 다 가져가서 수익을 챙겨보시려면 네. 회의에 꼭 늦지 마시고 참석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테마로 이제 보완주를 봐주셨는데 여기에 연관은 있지만 약간 양자암호 쪽에 좀 더 진심인 기업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SK텔레콤 및 SK스퀘어 자회사와 양자암호 통신 기반 개발 시설을 완료했다라는 이슈가 좀 주된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주가는 2번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제 약간 눌림목 구간에서 한 번 더 공략해보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가지고 나와주셨는데 이 종목으로 우리가 단기 또 수익 챙겨 가봐야 되겠죠.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긴급 소집 회의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종목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님 오늘 방송 끝나고 또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아, 그럼요. 오늘 또 종목들을 이렇게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라이브 방송 또 해드려야죠. 네. 역시나 긴급 소집 회의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또 내일 시장 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남아있는 이번 주는 어떤 전략 필요할지 계속 기술주들이 많이 갈까요? 아, 사실 어찌됐든 제가 아까 전에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재료가 필요해요. 어찌됐든 시장 자체로도 상승에 대한 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재료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하락에 대한 재료도 없기 때문에 횡보장세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처럼 사실상 횡보를 또 하고 혼조세를 보일 것이지만 결국에는 매일매일 또 다른 테마가 지속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상승이 나올 거예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뭐 초전도체, 맥신, 2차 전지, 반도체 지속적으로 자율주행에서 카메라 모듈까지 점점 기술주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보면은 최근에 6월 달부터 8월 달 말까지 낙폭된 업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유망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지수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이 종목들도 같이 조금 하락을 많이 해준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 이제서는 한 번쯤은 잡아서 공략을 해봐야 된다. 툭툭 네. 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제일 빠르게 낼 수 있는 구간이 지금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어도 그냥 사서 사실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쵸. 우리가 올라갈 테마들과 종목들을 사실 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빠른 정확도 높은 테마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 잡아드리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네. 그런 종목들은 어디서 회의에 참석하시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말 수익 내기에 적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올라갈 테마를 속속들이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뭐 시장은 지난주부터 계속 반도체, 뭐 로봇 그리고 오늘 자율주행 또 양자암호 보안까지 뜨겁게 올라가 주는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략을 해야 건전하게 수익을 건강하게 챙겨갈 수 있을지 좀 어려우시잖아요. 저희 긴급 소집 회의에 들어오시면 우리 빅스 경찰관님이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종목 여러 개 또 소개를 해주시고 오늘 방송만 해도 3종목이 나갔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과 함께 또 실시간으로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함께 했잖아요, 네, 경찰관님. 그래서 뭐 잠깐의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갔는데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것도 같이 아, 하실 오늘 건가요? 당연히 같이 가져가야죠. 이제
이제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보여주신 이제 보안 테마에서 후발주를 좀 공략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 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미 뭐 여기서도 지금 같이 채팅으로 남겨주시는데 오늘도 대박 방송이다 이런 후기들 남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늦지 않게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